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카카오 라이브 하네요.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카데미 새로운 버전 만든다고 아카데미 열일을 하느라 카카오 라이브를 못했네. 목소리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또 딱 그날이 아주 그냥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는 날이네요. 오늘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폭락을 해도 어제 상승폭을 다 죽이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이제 종목들이 상해 가는 거지. 어제 저 급반등하는 걸 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봐라. 진짜 입 싹 닫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 2차전지 그동안 비난 여론이 엄청났잖아요. 어저께는 다시 거봐라, 내가 2차전지를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갑자기 또 많이 하고 그러던데, 정말 웃기는 비디오를 찍는 양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딱 한마디만 해드리면, 그 누구도 최근에 그냥 일요일 이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참여하신 분들은 1번 한번 올려볼까요? 많이 참여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1번 한번 올려봅시다. 제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딱 그 방송을 하건 뭐 어디서 얘기를 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제가 진짜 마케팅하기 좋은 날이에요. 마케팅하기가 좋은 얘기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고 홍보하기 좋은 날이라고.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다 물려있는 에코프로가 급등했잖아. 에코프로 급등해, 에코프로 비행 급등해. 그러니까 거봐, 이거 간다고 했잖아, 내가 이거 사라고 했잖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어제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꺾이죠.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은 얘기 안 해요. 심지어 다 팔고 우리는 수익 잘 생겼다 짝짝짝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속기가 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속는 게 더 문제라는 거고, 금감원이든 어디든 앞에서 공매도 폐지 그거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던 양반들, 공매도라는 기능은 여러분이 선기능이 있어요. 그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야지, 공매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살인도구로 칼이 쓰이니까 야 칼을 다 생산하지 마, 야 칼 쓰지 마, 인류에서 칼을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리는 뭘로 합니까? 극단적이에요 너무. 어저께 공매도 폐지 환호하면서 와 하고 막 이렇게 사들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저께 뭘로 샀겠어요? 신용 엄청 썼을 거야. 뭐 잔고 제가 늘어나는 건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거 지금 또 반대 매매 다 털리는 거고. 이게 공매도라는 기능은요, 사실 에코프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들의 전쟁 때문이에요. 그렇게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수는 있는데 빠지는 것도 정상이야. 왜냐면 에코프로의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작년 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까였습니다. 그럼 주가 역시 70%가 까지는 게 맞아요. 적어도 50%는 까줘야죠. 물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5%나 올렸죠. 제가 그랬죠. 1%당 미래 실적,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실적이 10%씩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미래 가치가. 그러면 5% 금리를 인상시켰으면 주가 50% 까지는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근데 이 상황에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매도 세력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죠. 얘네들은 뭐냐면 너무나도 높은 에코프로의 주가 그것을 이건 선기능이에요. 그냥 좋은 기능. 얘를 제대로 된 시장 가치에 맞춰주기 위해서 팔 게 없으니까 주식을 빌려서 때린 다음에 그거를 사서 갚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불법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죠. 이번에 걸렸죠. 외국계 투자자들 560억 규모의 공매도 불법 그 공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단속하고 막아야지.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이게 해줘야죠. 만약에 그냥 공매도 없이 자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자라고 해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코프로가 100만 원, 200만 원 넘어서 진짜 예상대로 700만 원 가겠죠. 그러면 해피합니까? 좋을까요? 그 주식 700만 원에 매도할 때는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 매도 그렇게 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까지 올라갔던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오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700만 원씩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기능이란 말이야. 다 어느 정도는 올랐다가 어느 정도 떨어져주고 이게 계속 찬물과 뜨거운 물을 같이 들어서 미지근함을 유지해야지 어느 한쪽에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굉장히 차갑거나 굉장히 뜨겁거나 얼어 죽거나 화상을 입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게 주식시장을 욕할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을 운용하는 것 이거 자체를 잘해야죠. 이게 지금 공매도를 막아버린다고 되나? 공매도를 막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잘못 쓰고 있는 그 악용하는 애들을 막아야지. 그냥 제도를 개선해야지. 물론 저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시하라고 그 방향을 만들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금융당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해야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야 공매도 막아버려. 야 이게 할 일입니까? 한시적으로 6개월 내년 6월까지 막는 거는 그나마 잘했다. 영원히 폐지한다고 얘기 나왔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고 기관 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 있죠. 주식시장에 투자 절대 못해요. 이게 다들 극단적으로 내 입장만을 생각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 물론 지금 이제 공매도를 막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1000억을 벌던 기업이 올해 300억을 벌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맞습니까? 하락하는 게 맞습니까? 리튬 가격이 작년에 수요 촉진으로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올해는 전기차 시장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까지 떨어졌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리튬 가격이 전기차 시장 앞으로 더 확대될 거니까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그 리튬 가격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1위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의 자격이 없이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런 종목에 펀드 매니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매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 돈이고 우리가 연금을 든 돈이야.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사봐. 그럼 또 걔네들 욕하겠지. 야 내가 이런 거 사라고 내가 펀드에 가입했냐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얘네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공매도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이 판을 만들어 놓은 금융당국은 정말 비난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 야 얘네들은 정말 남현이 전총조 사건이 생각날 만큼의 정말 그 정도의 꾼들입니다. 어떻게 지난주까지는 2차전지 그렇게 욕을 하다가 어저께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고 그것도 펀더멘털이 아니고 일요일날 아무도 그 어떤 사람들도 지난 주말 이전까지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안 봤거든요. 거기서 샀다는 거야. 야이씨 장난합니까? 포스코 그룹주는 이해할 수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는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죠. 왜냐하면 과대 낙폭도 있고 포스코 그룹 자체는 2차전지를 하고 있지만 2차전지의 올인이라기보다 다른 사업들도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에코프로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기업 가치라는 게, 기본적인 기업 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에 들어왔다가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그룹주는 오히려 매도가 엄청 나왔죠. 이런 흐름이거든. 그냥 어저께 이슈 하나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이슈가 잠시 주춤하면 바로 이렇게 급락 나오지.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금지라는 건 굉장히 큰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역사상 4번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공매도 금지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그리스 그 국가부도 사태,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1차 팬데믹,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국가적 재난인가요? 아직은 아니거든? 근데 해버렸어. 제가 볼 땐 굉장히 독한 약을 지금 쓴 겁니다. 독한 약을 지금 썼는데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여권의 어떤 표심 잡기라는 얘기도 있고 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음모론이라든지 뭐 다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공매도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했을 때 시장은 엄청나게 반응했어요. 특히 2020년엔 코스닥 지수 77%? 아까 대본을 써놨는데 어디 갔느냐 내 대본.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를 차지할 거예요. 내가 일단 대본을 한번 쭉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공매도 금지의 영향은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이게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어.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지수 77.7%가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87.7%가 올랐대요. 2020년 코로나19 1차 팬데믹 때 공매도 금지했을 때. 이게 지금도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공매도를 막아버렸으니까 매도할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에 있었던 매도 물량 중에 절반이 묶여버렸어요. 외국인들 이제 공매도 못하고 쇼커버링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거고 아예 떠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1차 팬데믹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떠나진 않았지만 오히려 들어왔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떠나진 않을 거고 오히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2차전지 대장주가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것은 그나마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는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크게 밀리는 것은 에코프로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명분을 하나 제공해 준 거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니까 어제 쓴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에 대한 반대가 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에코프로 비행 어저께 상 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는 건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개판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 개판이 아니고 지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매도는 죄를 짓지 않았어. 공매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죄를 진 거지. 칼은 죄가 없잖아. 그 칼을 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지. 지금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죄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잘못이지. 어저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상한가 갔다고 좋아했다. 거기서 팔았다면 좋아해도 돼요. 거기서 팔았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물려있는 분들 말고,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팔단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물려있는 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막 120만 원에 물려있다.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어차피 100만 원에 120만 원에 물린 거 70만 원에 파나 80만 원에 파나 똑같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라고 그랬어. 방송에서도. 보유하니까 어제 같은 날이 오긴 왔잖아요. 못 팔아요. 근데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이라고 자랑하는 그 진짜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진짜 자랑하려면 어저께 다 팔았어야 돼요. 왜냐면 어저께 이 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샀을까? 제가 어저께 그랬죠. 추석 전에 현금화라고 사인볼 했다고 사람들이 현금화가 됩니까?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서 막 몇십조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그 추석 전에 현금화할 수 있을까? 그럼 잘려요. 그 손실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대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리딩하는 사람들이니까 회원분들한테 현금화라고 사인 보냈대. 어떻게 현금화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잘라낼 것이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현금화라고 그러면 그게 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2차 전지를 담았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수를 쓰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반대매매 나와. 그걸 어저께 사서 어저께 팔아야 되는 거야. 진짜 지난주에 금감원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할 걸 예측하고 지난주에 샀다면 어제 던져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사인 보내는 사람 없고요. 그냥 어저께는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오늘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현혹당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수 반대 매매 털린 다음에 다시 미수를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어느 순간 한번 성공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가에서 한번 그렇게 손절당하고 나서 저가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수익 본다고 해서 그 손실이 메꿔지지 않아요. 계속 제살 깎아먹기야. 근데 지금은 차분히 좀 기다려야 될 때예요. 공매도 금지 효과를 누리는 분들은 물려있다가 회복을 하는 손실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노려야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보려면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VIP방에 드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종목들을 대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야 공매도 하지 마 했더니 에코프로의 실적이 늘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실적이 늘어난 게 아니야. 얘에 대해서 실적이 늘어나려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좋아. 한시적으로 금지했어. 그러면 얘가 살 길을 열어줘야죠. 2차 전지 산업에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뭐 이런 사업적인 부분으로 얘네들이 좀 클 수 있는 무슨 공업 단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외교 세일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죠. 공매도 금지한다고 뭐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그 나중에 또 후폭풍은 어떻게 가요? 그럼 공매도 재개될 땐 다시 떨어질 텐데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인 그 상승 이슈로 보셔야 돼요. 근데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는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치고받고라는 건 뭐예요? 상승하락 계속 이럴 텐데 이 흐름만 우리가 잘 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또 받는 건 어저께 역대급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저께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 오늘의 조정은 그 큰 상승,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명대사 아시잖아요.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에 맞는 조정이 나온 것 뿐이고요. 이거 추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공매도 금지라는 것은 생각보다 수급적으로 냉탕과 온탕이라고 봤을 때 정말 냉탕 꼭지를 꽉 잠가버린 거예요. 시장은 더 과열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변수였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정책적인 변수.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서 서서히 주가가 상승했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올릴 만한 이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슈가 적용이 되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어저께 저렇게 오르고 오늘 이렇게 빠진다고 어저께 기쁨을 줬는데 오늘 실망을 줬다 하고 얘를 구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수를. 어저께 오른 거에 기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 오늘 내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부분이야. 계속 설명드렸지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공매도 그 수도꼭지나 잠갔을 뿐이야. 언젠간 다시 그 수도꼭지는 틀어야 돼. 뜨거운 물만 계속 맞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입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지금 냉탕, 온탕 이 수도꼭지 중에 온탕만 딱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저께 뜨거웠기 때문에 뜨거워 하면서 지금 약간 움츠려든 그런 상황일 뿐인 거고 계속 이거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적절한 그 수준을 찾을 거고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세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상승 흐름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에코프로 이제 누가 팔겠어요? 어저께 쇼커버링 들어온 외국인이 그 물량 던진다? 근데
공매도보다는 약할걸? 그 쇼커버링 들어와서 여기서 팔기에 얘네들 어저께 쇼커버링 들어온 것이 손실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내일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에 지금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나 지금 머리를 비웠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카오라이브도 뭐 꾸준히 지금 뭐 하다가 이제 요번에 아카데미 준비하느라도 좀 쉬고 있긴 했는데 오늘도 얘기 드리는 목소리가 차분하잖아요. 뭐 생각을 비웠어. 이 머리를 비우는 거야. 이제 지금 평정심을 찾아야 되거든. 이 평정심 속에서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이 시장에서도 자기 위치 잘 유지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전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공매도 잠가서 공매도 금지 딱 시켜가지고 지수 상승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잖아요. 오늘 조정에 너무 충격받고 삐지지 마세요, 시장에. 외국인들 첫 삐져가지고 로저스 어저께 바로 얘기하죠. 한국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어저께 로저스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짐 로저스가 원래 친한파거든. 통일되면 한국 시장이 최고의 시장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가 원래 친한파인데 공매도 없애자마자 딱 한마디 하죠. 한국은 그래서 안 된다. 절대 선진금융시장이 될 수 없다. 동의해요. 그 말에. 누가 여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시장에 누가 오겠어. 원래 공매도는 이딴 식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하라고 만든 게 공매도거든. 근데 그걸 막아버렸네. 그럼 안 오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삐졌어. 외국인들이 삐져서 지금 잠시 토라져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열심히 우리 거 매매하면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요 삐졌다고 해서 못 헤어져요. 우리 시장처럼 매력적인 시장이 없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신흥국 시장이야.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 대외 이슈에 취약하게 악재에 취약하게 반응하고 호재엔 급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이번에 2달 연속으로 계속 내린 건데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그거 사실 정상적으로 다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공매도 금지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았네. 스테로이드야 내가 볼 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운동선수가 된 거야.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성적은 잘 나올 거예요. 이번에 성적 한번 잘 뽑아봅시다. 오늘 조정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조정 이후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어저께 상승할 때도 그랬잖아요. 어제 상승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그렇게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와, 공매도를 막아버렸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데 상한가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단박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와서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해시키는 조정이다라고 보시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자기 흐름을 찾을 겁니다. 제 이야기 잘 이해하신 분들 3번 한번 쳐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잘못을 하지 않았어. 이것을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1인 시위할 게 아니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라고 1인 시위를 해야지. 그걸 금지하라고 1인 시위를 하니까 어때요? 저기 표심에 목말라 있는 정치인 양반들 금융당국 어때? 그래! 총선이 있으니까 내가 공매도 막아줄게! 하고 막아버렸잖아. 언제까지? 기가 막히게 내년 6월까지. 총선 끝나면 공매도 바로 다시 풀 겁니다. 당연히 뻔히 보이잖아요. 이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 올바른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제대로 된 기업과 종목이라면 물론 저는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 더 민감하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공매도 이런 거 금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거든. 제도 개선만 좀 해주면 되고 공매도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걔네들 붙잡아다가 추징금 때리고 다시 못하게 하고 걔네들이 뭘 활용했는지 봐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 일하기 싫어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가버렸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계속 문제죠. 계속 대대로 문제야. 지금 이 문제는 한 20, 30년 됐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합시다.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고,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문서화해서 톡방에 올려드리면, 뭐 이게 읽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 들려드린 겁니다. 조트님 얘기대로 지수 저점을 오늘 확인을 한 것 같고, 내일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이격 조정해야 돼요. 5일 이평선이랑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고, 이 이격을 조정한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나오겠죠. 확실한 반등? 내가 원하는 진정한 쌍바닥?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쌍바닥에, 이거 왜 받아? V자 반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을 여기다 끊어놨네. 810포인트인데요. 800포인트 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을 내일 해주면서, 1, 2, 3, 4, 5니까 얘 삭제되고, 내일 봉 하나 뜨면은 5일선 바로 급격하게 올라오죠? 걔랑 딱 일봉이랑 내일 5일선 만나면 조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페커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종목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무료방에는 급격하게 사인을 안 드리고 있고, 고급방에만 제가 사인 드리고 있는데,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대응은 제 전략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방송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반에 백발백중 화요일 이거 시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생방송으로 바뀐답니다. 얼마 만에 생방송인지. 생방송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이랑 별반 다를 거 없지만 4시부터 방송을 할 거예요. 방송이 나가요. 4시에 다음 주에는 4시에 방송 잘 봐주시고, 오늘은 9시 반에 평소처럼 방송 나가니까 오늘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지수 상황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공매도를 막은 것에 대한 후폭풍은 나중에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 라이브 그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다녀올게요. 이따 장 마감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